네, 이번 시간은 9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88페이지 객관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회계정보에 대한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 회계정보, 다양한 이제 특성들이 있었죠. 목적 적합성, 신뢰성, 두 가지는 상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틀린 걸 찾습니다. 목적에 적합한 정보는 예, 비, 적, 맞죠? 신뢰성을 충족하는 건 충, 검, 중, 맞죠? 예측 가치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하거나 이미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가치는 피드백 가치인데 예측이 아니라. 자, 중립성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편의 없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3번은 예측 가치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내용이 맞는지 그것을 어떻게 내용을 또 수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 피드백을 받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1번은 3번이 틀린 설명으로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찾으세요. 채무증권은 취득을 하면 만기, 단기, 매도 중에 하나가 분류되는 거 맞고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증권으로만 분류하진 않죠. 단기 매매증권으로도 분류하죠. 만기보유증권이라는 게 채권이죠. 채권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채권은 예가 될 수도 있고요. 1년 안에 도래되는 단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로 된다라고 하는 건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진 않아요. 3번에 매도가능 증권은 미실현 보유손익이고요. 기타 포괄로 반영하고요. 단기 매매도 미실현이지만 얘는 단기손익으로 반영하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세무 2급에서는. 요게 틀린 설명이네요. 자, 3번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틀린 설명을 찾으세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고요. 우발자산도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죠. 충당부채만 온전한 부채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읽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틀린 설명을 찾으세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걸고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차변에 자기주식이라고 처리하는 것 자체가 자본잉여금 계정은 아니거든요. 자본조정 항목으로 마이너스로 표시되죠.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처분하는 가액이 100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장부가 90이다. 그럼 얘가 크다. 그러면 그 차익을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하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조정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그게 맞는 설명이지요? 이게 틀렸네요.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을 때 먼저 상계하고 그리고도 부족하면 자본조정에 있는 손실로 처리한다. 이게 맞죠? 우선상계. 아주 정확한 설명이고요.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으로 먼저 상계하는 게 원칙이죠. 같은 뜻입니다. 틀린 설명으로 두 번째. 자기주식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험들이 다.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은 아닌데 취득 당시 3개월인데 그치? 이거 틀렸고 지폐 동전 당연히 외화 포함해서 맞고 우표나 수입인지는 아니죠.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죠? 직원이 갚으라는 거는 빌려준 거니까 당연히 얘가 되는 거 아니 맞네요. 그쵸? 5번은 1번이 틀린 설명. 자, 6번부터 원가 문제. 틀린 설명을 고르세요.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도 되고 가공 원가도 된다. 아닌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중에 요 두 개는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요 두 개는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 얘가 설명하는 거는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직접 노무비를 설명하는 거네요. 틀렸고요. 두 번째,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에 모두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 이지요? 잠깐만요. 다시 잠깐. 내가 이거를 잘못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맞죠? 가공 원가에는 포함되지 맞는 설명이네. 난 직접 잘못 읽었어. 맞네요. 맞네.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에 모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기회 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하는 대화의 최대 효익을 의미하는 거죠. 최소 이익이 아니라 최소 금액은 뭐하러 비교해요?
최대한 내가 예상하는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는 숫자들인데 틀린 설명은 3번. 제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판관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제조원가가 아닌 비제조원가로 분류된다. 6번에 틀리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3번. A, B, C 여러 가지 대체안 중에 얘를 택하면 난 뭘 비교하겠어요. 얘를 팔았을 때 10원 벌어. 얘를 팔았을 때 30원 벌어. 그러면 얘하고 비교하는 거죠. 내가 포기한 건 무엇인가? 이렇게. 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최대의 효익을 내가 포기한 거라고 보는 거죠. 기회원가 또는 기회비용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7번에 제공품이나 제품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입된다. 이쪽에 있는 거 맞죠?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 대변에 기입된다. 제품 계정 대변.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아니, 기말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 그러면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기말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가죠. 근데 기말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를 묶어서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잠깐만요. 회사를 92회차 잠깐 열어놓으시고 원가 명세서랑 단기제품 제조원가하고 비교하실 때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뭐 간단하게만 열어놓으셔도 나중에 시험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확인하실 때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손익계산서를 들어가면 기말 제품은 보여요. 기초 제품도 보이고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지금 안 들어왔을 뿐이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리가 없죠. 기말 제공품은 여기에 있겠죠. 원가 명세서에.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쵸?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나오면 한번 보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예를 들면 자 이제 8번 문제요. 직접 배부법으로 구하래요. 좀 쉽죠. 직접 배부는 직접 배부법을 이용해서 배부하려고 한다. 질문은 절단 부분의 총원가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배부받으면 얘 도탈이 얼마가 됩니까? 자, 직접 배부니까 보조 중에서 얘를 먼저 배분하든 얘를 먼저 배분하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수선부터 가는데요. 자, 수선과 전력이 서로 주고받은 건 무시하는 방법으로 일단 죽여놓고요. 수선부터 갑시다. 수선부 40만원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수선은 조립에 수선 부문이 제공한 시간이 수선은 여기에다가 600 여기에다가 200을 제공했네요. 그럼 8분의 6 8분의 2만큼을 제공하는 거죠. 자, 40만원 중에 나누면 조립에는 30만원 절단에 10만원 그리고 제로 됐죠. 자, 20만원 갑니다. 자, 20만원의 원가는 여기에 500 여기에 500 딱 반반 가면 되겠네. 10만원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로. 질문 절단 부분의 총원가 절단 부분은 10 들어오고 10 들어오고 50 있었어요. 토탈 더하면 70 8번엔 7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자, 9번 문제. 개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개별. 기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별원가 계산은 A, B, C라는 제품 중에서 2개 완성하고 얘가 미완성이면 얘가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평가할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맞아. 맞는 거야.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해가지고 주문 생산하는데 가장 적합하죠. 개별은요, 그냥 대부분 수작업입니다. 배만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별로 쭉 라인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 타면서 이렇게 제품 만든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에서 틀린 거지. 공정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원가 계산 방식이 개별원가 계산인 거야.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공정이라는 게 필요 없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이라는 게 매우 필요한 원가 계산 방식이다. 완전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